안녕하세요. 공부 시작하는 날 듣기 좋은 라디오 공신날 강사 좌민기 대표입니다. 여러분 벌써 시즌 3도 이제 마무리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즌 3 6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저희 포항시 진로진학 센터와 매우 밀접하고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 진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인 공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10대를 위한 완벽한 진로 공부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진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직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직업과 지금의 직업들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딱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종이 없었죠. 근데 청소년들 가장 되고 싶은 탑3 항상 꼽혀지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로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나만의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평생 직장 더 이상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젠 평생 직장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국의 어떤 논문에 의하면 향후 우리의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직업을 최소 6개를 갖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N잡러가 더 이상 특이한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직업은 당연히 하나이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2잡, 3잡까지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2잡이 아니라 N잡러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보단 창업이지와 같이 창업 열풍이 또 불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창업하겠다라고 한다면 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면 지금은 창업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공지능,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원하는 것은 연봉, 복지, 회사의 분위기, 직무의 적합성 등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평균 4개의 직업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이 예전에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만족도를 위해 그리고 개인의 중요한 본인의 자아 성찰을 제대로 할 수 있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그리고 본인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하여금 4회 이상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랫동안 다녔어요가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가 현재 MZ세대들의 키워드라고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가 3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또 20%가 안 될 거란 이야기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있을까요? 바로 진로 교육에 대한 고찰이 이 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특히 양육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앞서서 설명했었던 직업을 왜 바꾸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4가지 키워드라고 해요. 연봉, 복지, 회사 분위기, 그리고 직무의 적합성.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직무의 적합성이란 통계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직무와 진로를 제대로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대들을 위한 완벽한 진로공부법에서는 이런 진로 취창업 인생 목표를 포함하여 진로 교육을 3가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교육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텐데요. 이 취업교육 역시 내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직무 중에 어떠한 취업을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이 책에선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특성화 고교,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서 전문성을 육성하는 데 많이 노력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진로진학센터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력, 마케팅, 영업 능력과 같은 경우는 창의력과 매우 유사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교육 내에서는 이런 기획 능력과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 다소 키우기에는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진로진학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협력하고 둥근 성격과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창업교육의 핵심은 리더십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감각과 마케팅, 재무, 경영, 기술, 종합적인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에 대해서도 요새 고교 창업도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포항시 진로진학에서 창업교육
혹은 창의팡팡 교육을 하다 보면은 고등학생 분들이 정말 많은 도전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중학생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 내에 전국 이런 창업 교육 경진대회인 소셜 벤처 경진대회에서 포항팀이 우수상까지도 수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들의 창업 교육들이 청소년들이 충분히 도전하고 본인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실현시키면서 기업가 정신도 배우고 사회적 나눔을 배우게 됩니다. 진로 교육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인생 교육 역시도 진로 교육입니다. 앞서서 진로 교육의 핵심은 직무의 적합성과 본인이 진로를 선택했을 때 그 안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얻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능과 이런 달란트라고도 표현하죠. 본인에 있는 이런 재능, 탤런트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로 진학 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대학교에 진학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싶다면 취업 확률이 높은 전공을 알아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죠. 내가 의학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택해서 의대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성적 좋은 순서대로 선택을 할까요? 맞습니다. 성적 좋은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의대가 매우 높은 이유는 사회적 평판과 여러 가지 가치성,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과연 그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대로 고민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의대에 진학했지만 피를 너무 무서워서 매번 힘든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 역시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이 그냥 취업과 연계가 돼서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직무에 어떤 역할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진로를 찾아보는 것이 또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성인이 되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냐 창업이냐. 농사를 짓는 것도 유튜버가 되는 것도 또한 하나의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하는 것도 혹은 시험을 쳐서 공무원에 되는 거 혹은 그 어떠한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거이든 간에 반드시 이것은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에 선택하게 됩니다. 혹은 고등학교 이후에 선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예 새롭게 중학교 이후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로인데요. 이런 진로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1세기는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대기업, 특히 실리콘밸리와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재상들이 원할까요? 과거에는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하는 인재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암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런 인재상보다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할 수 있고 또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포시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직무 적합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포시라는 건 뭐냐면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협동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가장 필요한 능력 4가지 키워드를 뽑았고 이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것들을 발견하려고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골 면접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라보는 거죠. 조직의 부조를 고발한 내부자 고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도 본인의 사고관과 그리고 조직에 와야 되지 않도록 하면서 조직이 썩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솔루션할지.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정할지 문제 정의를 할지도 답변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타인의 갈등을 조정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혹은 전공의 직무와 맞지 않는데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을 얘기하세요.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 다양한 것들,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답변자는 내 기준점에서 내가 바라본 시점을 문제 정의하시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문제 정의와 그거에 대한 솔루션 제시입니다. 결국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경험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본인이 성적이 좋다면 그 성적이 왜 좋았는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인이 경험했었던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반대로 학점이 안 좋거나 성적이 안 좋으면 전혀 그 사람이 취업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면 지금은 학점이 안 좋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업무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의 예시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이 되셨던 스티븐 잡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학교의 중퇴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퇴생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이 과연 될까요? 과거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중퇴생이냐 대학교 졸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증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세대에서는 그 노고와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취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청소년 기간에 그런 형태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로교육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와 대기업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에서 나타냈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이 되게 재밌어서 저희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증가세와 감소세는 그 산업혁명 시대 인지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요구하는 역량 변화들 한번 보시면 감소세에서는 손의 기민성, 인내력, 정확성, 기억력, 그리고 언어 능력, 청각, 공간 능력, 회계 능력, 원자재 관리 능력, 그리고 기술 설치, 일반적인 이런 암기, 그리고 많이 아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요. 본성적 사고 능력, 혁신 능력, 기획 능력이죠. 적극적 학습 능력, 학습 전략.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문제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의성, 독창성, 주도성. 창의성과 독창성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A라는 학생이 100점을 다 맞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100점 맞은 아이에게 넌 참 창의성이 좋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구나. 넌 참 암기를 잘하는구나. 기억력이 좋구나. 처럼 얘기하겠죠. 그게 지금 감소적인 부분이겠죠. 기억력이 좋다, 똑똑하다, 계산력이 좋다. 근데 언제 창의력이 좋다라고 하냐면요. 교실에 창문이 안 닫힌다고 보세요. 창문이 안 닫혀요. 그래서 안 닫히기 때문에 이걸 안 닫아 놓자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한 학생이 교판에 놀고 있는 널판지를 들고 와서 그걸 막았다고 봅시다. 그럼 그걸 막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넌 참 창의력이 좋네. 어떻게 그걸 막을 생각을 했어? 너 참 독창적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문제 정의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이 능력이 지금 추가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판적 사고 능력, 분석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영향력. 왜 문을 널판지를 뜯어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창문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추워하고 혹은 더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선악 영향력이고 감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감성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문제 해결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스팀 창의 융합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도 이런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커리큘럼으로도 유명한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잠깐 미네르바 스쿨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해외의 유명 유수 대학, 명문 대학이라 하죠. 대학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하버드도 있고요. UCLA도 있고요. 또요,
MIT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생겨난 지 20년 채 안 된 대학이 이러한 명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에는 몇 가지 특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캠퍼스가 없다니, 학교가 건물이 없다니 어떻게 그러면은 대학교를 다녀? 궁금하시죠? 네, 맞아요. 미네르바 스쿨은 공식적인 하나의 대학교 건물이 없습니다. 이 학교는 오로지 온라인 교육, 줌을 바탕으로, 줌과 같이 이런 영상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고 함께 토론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지고 있고요. 매 학기마다 국가를 이동합니다. 매 학기마다 국가를 이동해서 그곳에서 문제를 정리하고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을 스팀, 창의융합교육이라고 명칭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단순히 인재상들 역시도요,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기업의 인재상들을 뽑아서 이분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최대한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융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던 인재들 대부분이 화술에 능하고요, 대화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문제 발견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21세기에 꼭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 가운데 수익을 낳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팀을 약자를 한번 보면은 과학적인 교육, 사이언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교육, 기술적인 교육이죠. 엔지니어링 교육 해서 이런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과 예술적인 융복합 교육을 같이 가미해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 정리하고 솔루션 제시하고 대화 토론을 바탕으로 협동 능력을 키우고, 문제 정의점이 제대로 되는지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고, 실제로 시행하면서 협동 능력과 함께 실행 능력도 키워져 나가는 방법의 교육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진로진학 역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모티브를 따서 아이들이 직접 문제 정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미래 창의 교육과 창의 팡팡 교육, 창업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포항시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어떻게 하면은 계단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같은 솔루션을 내기도 했고요. 허리가 가장 아픈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허리를 안 아프게 할 수 있을지 가방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LG 후원상도 받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 중에 스팀 교육의 핵심 파트는 다양한 경험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이해한 바탕으로 지식을 실전으로 뽑아내는 과정들을 갖고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까 계단을 올라가는 거, 근데 휠체어를 탄 사람, 혹은 이 경우에는 본인 다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를 휠체어를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휠체어를 타봤더니 정말 불편했는데 가장 불편한 게 바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드는 게 어떨까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참 아이디어가 좋고 창의력이 좋지 않는가요? 위와 같은 교육들을 끊임없이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은 21세기에 필요한 인재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책에서는 자기주도성 부여, 동기부여를 꼭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용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이 자기주도성 동기부여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공부해, 수학 공부해, 사회 공부해가 아니라 같이 가면서 시각장애가 갖고 있을 경우에 이런 음료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얼마 전에 하나의 문제 정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창의 창업 교육을 하면서 저도 되게 궁금해했었던 내용인데, 그 본인의 친인척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이 콜라랑 사이다가 다 점자로 똑같이 콜라라고 적혀있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음료는 콜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콜라를 먹고 싶어도 눈을 감고 이제 점자로 만져야 되면 사이다도 콜라, 환타도 콜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의 창업 교육에 함께 참여해서 솔루션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 본인이 보는 관점에서 솔루션을 자기주도적으로 낼 수 있도록 양육자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서도 이 과정 중에 내가 이런 부분을 즐겁다, 재밌다 하다 보면 본인의 적합성에 맞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고 저희도 추천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요. 공부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직무 적합성이 좋은지 또한 발견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신날 6회차 마지막 강의로 이 책을 선정했었던 이유도요. 저희 진로 진학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험점들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은 학업 중심의 교육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병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위해서 이 공부 시작한 날 듣기 좋은 라디오 마지막 강의를 진로교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Q&A를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Q&A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우리 아이가 공부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떡하죠? 가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진로진학 교육 초반 첫 교육했을 때 나왔었던 질문이었고요. 그 아이는 끊임없이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만 해도 꿈이 없었고 게임만 좋아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저희가 솔루션을 줬던 게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번 해봐라. 다만 해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배워야 되고 영상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업 공부가 아닌 영상 공부 말이죠. 근데 영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족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이 아이의 꿈이 구글에 취업하는 것으로 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꾸준히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성적도 같이 올라가서 얼마 전에 성적이 많이 올라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꿈은 명확해졌어요. 나는 프로그래밍이 잘 맞다. 그리고 재미를 주는 프로그래밍이 되고 싶다처럼 말이죠. 그래서 포항에는 진로진학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함께 참여해 보시고 즐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진로진학 교육과 유사한 교육에 대해서 이전 3, 4회차 했었던 것 중에 핵심 정리를 좀 더 들고 왔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공부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강사님, 진로진학이 되게 중요한 건 알겠고 아이가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 혹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잘 빠진 상태에서 공부로 빠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양육자분들 다 알아요. 우리 자녀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그게 절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거 잘 알지만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고 결국엔 본인이 진로를 찾았어도 성적이 안 돼서 못 갈 걸 우려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중요한 거는 직간접 경험을 같이 하면서 빠르게 본인의 진로를 찾고 난 다음에 공부로 빠져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3, 4회차 때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공부의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 환경은 일명 도서는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지 평생 가는 공부 체력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되게 재밌죠? 어떻게 하면 공부 체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유정임 저자님께서는 전국의 영재 엄마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실제로 하버드나 MIT 이런 교육 현장을 돌면서 자녀의 공부에 성공한 그리고 무수한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며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놀랍게도 학원을 많이 보냈나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시켰나요? 아니면 아이가 밤새 공부를 했나요? 와 같은 대답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이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동일시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이가 직접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구별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에서 핵심 키워드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양육자분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우리 아이는 과학을 잘해요.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해요. 근데 국어의 어느 부분을 잘하는지, 국어의 쓰기를 잘하는지, 듣기를 잘하는지, 읽기를 잘하는지, 말하기를 잘하는지, 즉 아이의 적합성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업무 능력, 즉 본인의 잠재력들, 아이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능력을 저희가 찾았을 때 이 책에서는 비로소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은 실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눈에 쉽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계단 올라가듯이 실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리 해도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가만히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쭉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게 내 잘할 수 있는 게 맞나? 잘하는 것 같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할 그때 우리 양육자분들이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공부에 빠져들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과 만나고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노하우들, 양육자분들의 노하우들을 이 책에 꽉꽉 담아서 50가지 실천 팁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의 놓치기 쉬운 키워드처럼 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키워주는 방법, 그리고 죽어도 싫어하는 책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할까와 같이 다양한 아이들의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놓아져 있고요. 이 책을 활용할 때 이 50가지 키워드들을 아이에게 다 적합하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의 취미생활과 성향에 맞춰서 유사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캐치해서 이 50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우리는 정말 크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신날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1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가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획일화가 아니라 아이에게 적합하도록 재밌고 즐겁고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공부 방법을 잡아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그럼 어떤 약간 요약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4가지 확신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잘할 때, 좌절할 때 격려하거나 안아주었다. 일상생활에 스킨십을 자주 하였고 마음을 다해 안아주었다. 또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둘의 의자에 앉거나 내가 자신을 낮춰서라도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다. 라고 해서 성공의 키워드 중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좌절할 때 잘할 때보다는 좌절할 때 괜찮아 꼭 안아주고 잘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덕분에 아이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가 그걸 그냥 과감히 내려놓고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가 당연히 공부는 잘하겠지만 책만 강조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거리들, 즉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스킬들,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을 다른 걸로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는 책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런 복합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독창 능력, 협동심이 많이 길러졌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결핍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양육자분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원하면 조금 기다려. 너 공부하면 줄게. 와 같은 방법 많이 쓰시죠. 근데 이 카테고리를 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더 쓸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다면 이 챕터를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게 있다고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원하는지, 그게 진짜 갖고 싶은지, 하고 싶은지를 정립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그 시간 이후에 본인이 그걸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다시 또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하는 것이 있다고 바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원할 때 바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지쳐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엄마 태권도 다니고 싶어. 바로 태권도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두 번 다니고 안 가게 됩니다. 물론 적합성이 맞아서 계속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끝까지 네가 왜 태권도를 배우고 싶고 진짜 원하는지 정립하고 그걸 진짜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인지 충분히 시간을 준 다음에 한 1, 2주가 지나도 그 마음이 더 커지면 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컴퓨터를 거실에 둔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컴퓨터만 거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충전은 반드시 거실에서 하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을 이젠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줬을 때 문제점들은 대부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수면에 장애가 정말 많이 오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알람을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알람 할 때 스마트폰으로 깨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른도 똑같죠. 신문을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그 커뮤니티를 보면서 시간을 또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은 반드시 거실에서 하는 것만 해도 또 큰 변화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를 아예 거실에 두고 이용을 하게 하고 거실에서 가급적 개인의 공간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거실에서 같이 소통을 진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게임도 즐겁지만 소통하는 것도 즐거운 걸 같이 알려주면서 같이 소통 능력도 키우고 공부도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이에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게 뭔지 먼저 양육자분이 내가 이런 습관을 넣으면 좋겠어서 바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적합성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같이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연을 좀 시즌 3 때 들고 왔었던 사연을 정리해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엄마 아빠 말을 자꾸 튕겨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동기부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아쉽지만 이러한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야기를 튕겨낸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기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포항시 진로진학센터 내에서는 전문가 컨설팅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자녀와 함께 방문하셔서 자녀가 전문가에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즌 4 때는 이런 자녀들, 이런 양육자분들을 초청해서 인터뷰하고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랑도 직접 이제 실제로 만나서 아이들 컨설팅 같이 진행하고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아들과 잘 지내는 법, 학부모와 수험생의 멘탈 관리. 이 두 줄인데도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아마 수험생보다 학부모의 멘탈 관리가 더 힘든 경우도 종종 왕왕 있습니다. 양육자분이 자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속이 터지는 경우 양육자 멘탈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늘 공부 시작하는 날 듣기 좋은 라디오의 핵심이 10명 아이가 있으면 10가지 케이스,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것만큼 이 정도의 사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더 좋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아빠와 자녀 관계이냐 엄마와 자녀 관계이냐에 따라서 좀 솔루션이 달라지지만 저희가 경험했었던 것들 중에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불러도 안 들어와 저렇게도 안 들어와 이 경우 아버님이 게임을 아이들 접속해서 퀴즈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통을 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점 소통의 문이 열렸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이의 취미생활을 함께 해보시는 것 또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같이 만드는 것도 좋고요. 또 수험 시간의 멘탈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가 제일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역시도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다 보니 부모님의 속이 열불이 날 때가 많죠. 이 경우 역시도 우리 포항시 진로진학센터에 다양한 컨설팅과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 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해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요. 아빠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유독 막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잘해서 버릇이 없는 것일까요? 사춘기 딸과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이 글 안에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답답함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이 경우를 위해서도 저희 시즌 4 때는 특별히 상담 전문
교육 코칭 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로 초청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즌2 때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 때 전문가의 의견을 대신 답변을 드린다면 이 경우에는 가급적 아이와 마찰하는 그 분위기를 먼저는 만들지 않도록 하여라가 그 전문가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괜찮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단호하게 그리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부모님 화가 머리까지 났을 때는 절대 부딪히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이도 어린아이라도 감정이 아직 완벽해지지 않겠죠. 그러면 아이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을 낼 때는 반드시 야용자가 차분해진 상황에서 혼을 내고 정확하게 이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훈육 방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혼이라고 얘기했네요. 그것도 정정을 할게요. 훈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표출이 아니라 감정을 뺀 상태에서 아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시즌2의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에도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도 많아지고 있고 유튜브, 온라인, 스마트폰 노출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루틴,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강화시키도록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감사드리며 다이어리 선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후기도 남겨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질문보다는 이런 감사평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감사평 중에 이걸 하나를 꼭 집어 왔었던 내용은 바로 루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에 담긴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질문을 바탕으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의 공부가 정말 답답하고 힘드시죠?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책을 같이 보도록 하는 것. 이 공부 습관이라는 거는 꼭 공부에 관련된 수학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을 많이 한다면 아날로그적인 습관들을 같이 만들면서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좀 낮추고 공부에 관련된 읽기 능력 향상, 말하기 능력 향상, 소통 능력 향상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루틴, 습관 공부 방법 역시 저희 늘 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에게 좀 최대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혹은 재밌는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취미생활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야영자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딱 꼬집어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깊게 학습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인데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본인도 힘들어하네요. 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교육이 2017년도, 18년도에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상위권이 아니었고 지금 역시도 사교육비는 OECD 국가 중에 당연 3등 안에 거의 매번 1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교육의 질, 퀄리티적인 부분은 상위권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진로의 기회, 진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꼭 집어서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반드시 같이 양육자와 함께 상담과 고민 그리고 함께 직간접적인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창업교육하면서 아이의 놀라웠던 숨겨져 왔던 능력들을 많이 발견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성공 사례 중에 하나였던 크리에이터, 관심이 있었던 그 친구가 처음에는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했었는데 신기하게 크리에이터 하면서 본인의 말하는 능력도 많아지고 교육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진로진학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직감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 때에는 과거랑 달리 암기력과 기억력 좋은 학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크게 시야를 살펴보고 문제 정리하고 그걸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공부 시작하는 날 듣기 좋은 라디오는 총 6회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이 다음에 저희가 시즌4 때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의견들을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즌4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즌4에는 핵심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초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상담소 형태를 하나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분짜리 교육 특강을 만들어서 실시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주 목요일마다 혹은 격주 혹은 한 달에 2번 평일 오전에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시즌4 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에 있고, 기존과 같이 이벤트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시 진로진학 센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에 힘입어서 이 공신날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게 있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을 다시금 전달드리며 시즌4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긴밀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신날 시즌3 운영을 했었던 좌민기 강사였습니다. 포항시 진로진학센터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